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방산주들이 줄줄이 파란불을 나타냅니다. 이 조정이 기회가 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전에 관한 충격파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방산주들이 오늘 휴전 합의에 관한 소식들 전해주면서 줄줄이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만약에 일시적이지 않다면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방산 섹터 자체를 본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업황에 대한 분석과는 저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2,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못 올라왔었던 대형주들로 지금 자금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주 단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방산주들이 과연 탄력적인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보여왔었던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토에서 그 GDP 대비 국방비를 2%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3%까지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갔거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가 되면서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에서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 수출주로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5%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에서 3%까지 늘린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3%에서 5%까지 늘린다라는 내용들도 굉장한 큰 메리트입니다. 3%에서 5%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 캐파 자체가 20조 정도가 커질 거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굉장히 좋죠. 스토리는 굉장히 좋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 기업들, 외국의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PER이 20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외국 방산 기업들이 PER 40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낙폭이 나온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산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국방비를 많이 늘린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전에 항상 리스크라고 이야기됐었던 부분들이 영내 생산, 유럽 쪽에서 영내 생산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많은 리스크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유럽 쪽에서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방산주 쪽에는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에는 전 주가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다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일단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에 관한 긍정적인 시장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 이제 방산주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돌아오기에는요.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돈 자체가 흘러가는 그 방향성이요. 그동안 소외됐었던 대형주 위주다라는 그런 방향성들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숨고르기 장세로서 좀 우리가 방산주들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돌리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시그널 드릴 테니까 그때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업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동전에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풍산입니다. 풍산의 주가 차트 보셨겠지만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10%까지의 급락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마이너스 7%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풍산? 네, 일단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종목이 풍산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는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풍산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방산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풍산 혼자 올라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우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 많이 소외됐거나 저평가됐던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전 비중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뭐 반등 없이 밀림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10만 원 전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으로도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주가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략들 잡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토에서 방위비 5% 증액 합의가 이제 글로벌 자주 방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기적인 모멘텀 앞서서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본다면은 이 방산주에 관한 우리가 올 하반기까지의 모멘텀과 또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무기를 수출하고 받는 부분에 대한 캐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원래 방산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을 때 했던 얘기가 가성비가 좋다. 빨리 만들어줘서 납기를 잘 맞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최근에 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아야지 매수를 해볼 만한데 시장 자체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산도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많이 못 오른 섹터들이 덜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온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라왔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SK하이닉스 정도가 올라왔지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큰 캐파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지루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연말까지 놓고 본다라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어쨌든 나라와 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도 계속해서 뭐 자본금을 증액을 하면서 수출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부담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